반갑습니다. 권도균입니다. 예. 네. 이거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높네요, 생각보다. 예, 이제 긴장을 푸셔도 되겠습니다. 영어로 얼마나 긴장을 하셨습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지만. 예, 저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권도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역사상 가장 큰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한 문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게 3000년 전 솔로몬이 쓴 글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할 얘기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너무 깊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아시는가요? 예,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천리안을 서비스하던 데이콤에서 10년간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천리안을 아시는 분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이시죠. 예. 사실 천리안은 지금 잘 모르시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네이버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천리안의 컨텐츠 제공 회사가 천리안 첫 화면에 한 달만 메뉴를 올리면 그 달의 수익이 수억 원이 생기는 그런 서비스였죠. 그런 천리안을 먹여 살린 제가 이제 데이콤 있을 때 천리안을 먹여 살린 3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서비스가 뭐냐 하면 첫째는 채팅입니다. 예. 사실은 사람들의 잡담을 도와주는 채팅 서비스가 그 3대 서비스 안에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때의 그 채팅 서비스가 오늘날에도 카카오톡이나 또는 네이버 라인이나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나 심지어 중국에서는 위챗 같은 서비스가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서비스로 승계하고 있는 중이죠. 두 번째 천리안의 3대 서비스 중에 하나는 게시판이었습니다. 게시판은 정보를 검색하고 또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였죠. 그런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이 오늘날 구글이나 네이버로 승계돼서 국내 최고의 IT 기업으로 승계되었고 또 커뮤니티를 만드는 서비스는 페이스북이나 카페로 승계돼서 또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죠. 세 번째 서비스는 이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메일은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그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한 상태로 오늘날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메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프라이머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질문 중에 이메일 마케팅이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스팸 메일의 효과는 다른 어떤 마케팅과 거의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가질 만큼 아직도 이메일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간은 20년, 30년이 지나고 또 기술도 많이 바뀌고 인터넷도 바뀌고 모바일로 환경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소통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근본 욕구는 변하지 않은 채로 서비스들은 그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옛날의 서비스들이 그대로 지금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경의 한 구절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종종 10년 후에는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질문도 흥미롭기는 하죠. 그런데 아무도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은 안 하더군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뭔지를 안다면 거기에는 큰 투자와 노력을 해도 좋은 것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깊은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창업가로서 혹은 창업가들을 돕는 멘토로서 창업가들에게 같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그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창업가들이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기술과 과학은 발전하고 변하고 계속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그 관점의 중심축은 바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그 근본적인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앞으로 계속될 비즈니스, 롱런할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영원히 계속될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찾는 거죠. 제가 강의를 자주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히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세 가지. 의, 식, 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포춘 500 리스트를 보면 지금 클로거라는 그 슈퍼마켓인데, 이 슈퍼마켓은 133년 된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2015년에 포춘 리스트에 17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5등을 했고요. 천하의 구글이 36위를 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하잘것없는 슈퍼마켓 체인이 포춘 리스트에서 17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먹는 산업이 여전히 굉장히 잘 되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 의류 산업 여전히 포춘 리스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에 뜨는 지역이 어디죠? 뭐 가로수길, 연남동, 또 뭐 성수동. 제일 먼저 그 지역이 뜨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뭘까요? 식당입니다. 식당이 들어간 후에 지금 가로수길에 식당을 다 밀어내고 가로수길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업종이 뭐죠? 의류회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꿀뚝 산업이고 오래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먹는 산업 또는 의류 산업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의식주 외에도 만약 이제 의식주 말고 나는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의식주 외에도 특정한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건 뭘까요? 정보의 홍수에 인터넷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검색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1등을 하고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1등을 하는 이유이죠. PC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 년간 승승장구를 하죠. 땅이 넓은 미국에서 혹은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동차고요. 자동차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리고 통신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전화이고, 심지어 작더라도 일상생활 곳곳에서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소소한 것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포춘 500위에 30등, 90등, 100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가들이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 두 번째 생각은 변하지 않는 곳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까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미국은 그 주차 질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블록 옆에 빨간 선이 색칠이 그어진 곳에는 차를 주차하면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자동차의 뒷바퀴 약간 일부가 빨간데 걸려있는 채로 주차하고 있는데도 주차 딱지를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내에는 주차장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약속이 있으면 주차하느라고 20분, 30분간 빙빙 돌고, 또 심지어 먼 곳에 세워놓고 약속 장소까지 한참 걸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룩스라고 최근에 만들어진 이 서비스는 제가 샌프란시스코 어떤 지점에 약속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그 지점을 찍고 언제쯤 도착할 거라고 미리 예약을 하고 출발하면, 도착할 때쯤이면 라이더가, 주차 요원이 그 자리에 와서 차를 받아갑니다. 그 약속이 끝나고 한 20분이나 30분 전에 미리만 알려주면 제가 나갈 때쯤 차가, 발레 파킹 차가 와서 차를 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한국 사람이 창업했다 그래요. 한국의 서울에 그 발레 파킹을 받는 모양이에요. 주차 요금도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비싼 요금과 거의 유사하고 특별히 더 비싸지도 않는 상태죠. 제가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약속이 있으면 굉장히 잘 이용하고요. 저의 주차 고통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서비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했던 마이 리얼 트립은 우리가 패키지 여행으로부터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현지인이 가이드가 되고 여행객을 직접 연결해 줌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2014년 대비 27배를 성장했던 그런 서비스입니다. 달러 쉐이브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남자들이라면, 면도를 하는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질레트가 면도기 모델과 면도날 모델을 바꿈으로 해서 쓸데없이 그 불필요한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걸 다 알게 될 겁니다. 달러 세이브는 1달러면 한 달에 면도날을 집으로 한 개씩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개발해서 2010년도에 시작해서 5년 만에 2015년도에는 미국 전 세계 면도기 시장의 10%를 달성하는 2,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2010년도에 마켓시어 71%였던 그 질레트가 2015년에 마켓시어 59%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1조 원으로 회사가 M&A 되기도 했죠. 창업가들이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 생각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영역에서 고객이 고통스러워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불편해하는 것을 찾는 그런 관점이 발견하고 해결하라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성공한 사업의 요소는 바로 고통받는 고객의 그 고통을 해결하는 혁신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경영이란 무엇인가, 경영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익의 극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익의 극대화가 경영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경영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는 이익은 경영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피터 드러커는 기업이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면 그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소비할 고객이 그 가치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익은 그 경영의 결과, 그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에
결과로서 뒤따라오는 결과물이지 이익이 목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새로운 아주 좋은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노트북을 1,000만 원을 내고 사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가겠습니까? 혹은 10,000원을 내고 사가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가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돈을 지불합니다. 그 말은 기업이 가치 있는 제품을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피터 드러커의 얘기처럼 기업의 목표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 성공한다는 것이 경영학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 현실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도 하죠.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익의 극대화를 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이 성공한다고 하는 이론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가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목표로 놓고, 그리고 필요하면 부정한 방법까지도 동원해야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론과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잘 전달하면 기업은 저절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저보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설에 증거들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둘 다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관련된 회사들도 참 승승장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그 고객 만족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또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은 이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 즉 어느 것이 이 시대 혹은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원리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는 사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선택이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창업가들이, 스타트업들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그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그의 성공의 여부를, 그의 그 사업의 길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돈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첫 번째 목표로 놓고 돈을 잘 경영하게 될 거라고 믿고요. 부정한 방법이 내가 목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부정한 방법을 잘 경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이 결국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하게 되죠. 다시 피터 드러커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면 이익이 경영의 목표가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면 이익은 그 결과로 따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영학의 원리라고 얘기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 경영의 목표는 결국은 이기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목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그 이타주의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창업가들에게 자주 하고 또 꼭 하고 싶어하는 네 번째 얘기입니다. 이타주의도 이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영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창업가들을 많이 만나느라고 이제 많이 만나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 창업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자꾸 와서 뭐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그 두 가지,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쪽은 창업가이고 한쪽은 예술가인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다르다고 느껴서 아마 창업계에 오시는 예술가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창업가는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필요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가입니다. 예술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술가는 자기 내면의 정서와 내면의 철학과 내면의 욕구에 집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다른 거죠. 근데 이 창업가와 예술가들을 제가 가끔 만나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그 표준 분포, 정규 분포 곡선의 양쪽 가장자리 끝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가장자리 끝에 있으면 어떤 힘을 느끼냐면 이 가장자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현실이라는 그 중력의 힘을 가장 강하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실이라는 그 중력의 힘을 가장 저항하면서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이자 창업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예술가이든 창업가이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시키는 힘은 바로 이 현실의 중력을 저항해서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완성하거나 혹은 이웃에게 필요한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달성한 사람이 예술가가 되거나 로켓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업가들이건 예술가이든 우리 그 현실이라는 중력을 이기는 그 힘을 통해서 그리고 그 현실이라는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노력을 통해서야 자신을 완성한다는 점을 제가 창업가와 또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